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평의 손덕준 변호사입니다. 슬기로운 중국 법률 생활도 어느새 7편이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산책을 나갔는데 미세 공기 지수가 200이 넘어가더라고요. 여전히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도 이미 2015년도부터 환경보호법이라는 걸 제정을 하여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환경보호법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사업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만약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법은 이미 2015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고 현재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환경보호법은 아무래도 중국의 고도 성장에 의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환경 이슈를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법 체계를 확 뒤엎고 이 법이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은 지구상 존재했던 가장 강력한 환경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고요. 그 집행도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환경보호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내용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해당 부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환경평가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환경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배출 허가제가 실시되어 있습니다. 배출 허가제라는 것은 일정한 쿼터가 주어지면은 그 쿼터 안에서만 그 오염 물질을 배출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자동 검측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굴뚝 같은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모니터링하는 이 설비 같은 것이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어떻게 이게 배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여기 하드 같은 거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로 중국 정부의 그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어느 공장에서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과학화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반할 경우에 처벌 수준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사업이 접을 정도의 강력한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생산 중지 압류도 가능합니다. 정지가 아니고 중지입니다. 아예 그냥 공장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정도의 강력한 행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실제 이슈가 됐다. 그러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좀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이게 법 집행이 잘 안 됐던 이유가 실제 이거 법을 집행하는 것이 지방 공무원인 경우가 많고 지방 공무원들은 그 동네 라오반들, 그러니까 사장님들과 굉장히 좀 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슈가 발생하고 뭔가 법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이런 관시 때문에 제대로 법이 집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보호법에서는 만약 정말 환경 이슈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 공무원 개인에 대한 처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나중에 감사를 하는 단계에서 공무원이 무언가 일을 처리를 잘못했다. 그러면 공무원 개인에게 최대 징역형까지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도 일단 자기가 먼저 살고 봐야 되는 거니까 사장님과 아무리 관시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해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환경법 관련해서는 관시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보호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레귤레이션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전 환경평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환경평가니까요, 이 공장 같은 거 짓기 전에 이걸 하라는 겁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 가동하기 전에 이러한 절차들을 모두 진행을 해야지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순서별로 보자면요, 일단 건설 전에는 그 업종 사용 기술을 심사 비준기관에 제출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절차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 단계가 있는데요,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가의 평가 의견을 반영한 후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은 건설 전 단계고요. 이제 건설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3동시 원칙이라는 겁니다. 3동시가 뭐냐? 동시 설계, 동시 시공, 그리고 동시 생산입니다. 동시 설계란 무엇이냐? 우리가 라인을 설치하고 이걸 가동을 하면 거기서 어떤 오염물이 나오겠죠. 소음이 나올 수도 있고 오폐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동시 설계를 한다는 거는 이 라인을 설계함과 동시에 이 오염물 감축 시설, 그리고 이 자동 모니터링 시설 같은 거를 모두 같이 설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공도 같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라인을 깔면서 옆에다가 그 감축 시설 그리고 자동 모니터링 시설 같은 거를 같이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 운영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라인이 운영함과 동시에 자동 감축 시설도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빈틈이 없게 하라는 것이 이 3동시 원칙의 뭐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에 다 시공이 됐으면 이제 검수를 해야겠죠. 그럼 생산 시설을 임시 가동을 하고 우리 생산 시설이 잘 돌아가는지 모니터링도 하지만은 동시에 여기 있는 자동 감축 시설 그리고 모니터링 시설도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뭔가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개선을 해야겠죠. 하자가 있는 거니까요. 개선을 한 후에 오케이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운영 단계인데요. 이제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설을 운용을 하면 되는 거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인 시설과 함께 그 자동 감축 시설들도 같이 돌아가야 되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자동 검측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오염 배출 상황이 정확하게 통계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뭐 부가금 같은 걸 납부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환경세라고 하는데요.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사전 환경 평가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PT를 보시면 굉장히 두 줄밖에 없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살벌하고 무섭습니다. 보시면은 사전 환경 평가 없이 건설을 했다. 그러면 일단 건설 중이면은 건설 중지 명령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짓는 거를 그만두라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 다 지었다. 근데 사전 환경 평가 없이 되어 있다. 그럼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일부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죠. 사전 환경 평가 절차에 뭔가 하자가 있다, 문제점이 있다, 개선점이 있다. 얼마든지 시정 명령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상당한 정도의 벌금은 각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프로젝트 투자액의 뭐 1% 내지 5%에 달하는 벌금인데 이게 공장이 뭐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굉장히 졌다면 뭐 100억, 200억 이렇게 되는데 5%면 꽤 많은 돈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건설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이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아주 자세하게 다루진 못했는데요. 만약 정말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사전 환경평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어떤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정도는 꼭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이 만약 지어진 공장이 있는데 여기다 뭐 증설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라인을 하나 덜 깐다거나 뭐 공장 방을 하나 더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도 원칙에 따라서 사전 환경 평가를 꼭 받아야 합니다. 2020년도가 왔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온 이후로 굉장히 큰 경제적 타격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중국 정부도 일련의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소 한시적인 제도가 될 수는 있긴 한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방역물자, 그 다음에 의료용품 같은 경우에 이런 공장을 짓는 데는 이걸 아예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환경평가 절차 자체를 이걸 아예 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공장을 짓고 빨리 방역물자를 생산하라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생 안정을 위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환경 규제를 굉장히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자신의 업종이 그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미리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 환경보호법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사전 환경 심사 제도에 대해서까지 한번 봐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제 배출 허가제, 그 다음에 실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